영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남부행시에 다니는 학생들이 남부 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99%일 겁니다. 전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맞습니까? 대답을 합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학원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요, 92년도부터 남부행시에 있었는데요. 있으면서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1년에 시험을 한두 번, 많게는 3번, 뭐 이 정도 봅니다. 하지만 저희는 학원에 있으면 매월 시험 보는 학생들을 봐요. 매월 붙고 떨어지고 매월 봅니다. 대개 있죠. 1월달은 대개 시험이 없어요. 1월달하고 12월달은 시험이 없습니다. 나머지 달은 거의 시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월달 이러면 대개 뭐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요. 또는 뭡니까? 경찰 간부가 2월달이나 3월 초. 예전에 법원직이 되게 2월달, 3월달 요 사이에 보고 되게 시험을 봅니다. 3월달은 뭐 경찰직해서 쭉 갑니다. 거의 매월 시험이 있는데 매월 붙고 떨어지는 학생을 매월 봅니다. 매월 봅니다. 근데 이런 것은 많이 봐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은 떨어지고, 또 어떤 학생은요, 붙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붙고, 붙은 게 충격을 주기도 하고, 아니 여러 가지 학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시험을 보는데 영어가 시험은 많이 좌우합니다. 거의 시험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작년에 2003년도 9급은 영어가 어려웠었던가 봐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급 시험 끝나고 뭐 사이트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어요. 어떤 학생은 2002년도에 9급을 90점을 영어를 맞았는데 작년에 과락을 맞았다 뭐 이렇게 올라오기도 했고, 거기다 첨가해서 이렇게 붙이기도 했대요. 뭐 행잡을 폭파하라 뭐 이렇게 해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건 9급 시험 끝나고는 영어가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 이런 내용을 보면요. 경찰직 있죠. 영어가 어려웠어요. 작년에 어려웠죠. 어려웠습니다. 아마 공부를 안 하고 대충 시험을 봤던 학생들은 한 20, 30점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7급은 상대적으로 좀 영어가 어렵진 않았고 평범했었다고 봐야 됩니다. 7급을 빼난 모든 시험이 영어가 좀 어려웠었다고 봐야 됩니다. 하다못해 변리사 같은 시험은요, 영어 평균이 37.2인가 나왔어요. 40점이 과락인데 평균이 과락이 나왔던 그런, 작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어가 조금 더 어려워졌었는데 어쨌든 영어 시험을 많이 좌우합니다. 그리고 학원서에 있으면요, 첫날이기 때문에 쭉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첫째가요, 이런 경우요. 나는 영어는 토대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이런 질문 상당히 많이 합니다. 뭐 따지지만 그냥 해요, 그냥. 그냥 해요. 아니,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좋은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하는데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있어요. 물론요. 방법은 좋은 방법은 없지만 실력하고 점수는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실력이 좀 없어도 점수는 좋을 수가 있어요. 또 실력이 좋아도 점수는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하나 실예를 들면요. 2000년도 같은데요. 9급 서울시 국어 문제를 제가 풀어봤어요. 저는 우리말 말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국외음화가 뭔지도 저는 압니다. 국어 문제를 풀어봤네. 1번부터 20번까지. 제가 확고하게 알고 풀었던 문제는 한 문제가 없었어요. 빵점입니다. 아니요, 정말로 제가 확고하게 알았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보고 우리말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말하고 쓰고 읽고 다 합니다. 국외음화 알아요. 빵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점수입니다. 점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급시험이나 경찰시험을 100점을 맞을 수는 있어요. 100점은 맞을 수는 있지만 일기를 영어로 못 씁니다. 영어 잘한다고 얘기 못해요. 맞아요? 100점은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영어를 잘한다고 절대로 얘기는 못하는 겁니다. 실력하고 점수는 비례하지 않아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영문과를 나왔다면 영어를 잘합니다. 근데 영문과를 나왔다 해서 구급 영어 문제를 잘 푸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맞아요? 영문과를 안 나왔어도 1년 내내 구급 영어 문제만 계속 풀어봤다. 그럼 그 학생이 영문과 나온 학생보다 더 잘 풉니다. 맞아요? 근데 영어의 전반적인 실력은 영문과 나온 학생을 못 따라갑니다. 절대로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구급 문제는 더 잘 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점수하고 실력은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실력이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점수입니다. 오로지 합격하면 돼요. 그건 끝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중에 공무원 시험 붙어서 나중에 영어는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한다 그랬는데 일단 붙는 게 중요합니다. 그 뒤에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급시험 붙었다. 그 다음날 영어 다 잊어먹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근무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구급시험을 붙었다. 그 다음날부터는 복사만 잘하면 됩니다. 아니요, 그 이상 다 필요가 없어요. 경찰시험 붙었다. 그 다음날부터요, 영어 다 잊어먹어도 상관없어요. 호루라기만 잘 부르면 됩니다. 아니, 되게 최고 많이 불지 않나요? 경찰 들어가면 호루라기 많이 불지 않나요? 호루라기 못 부르면 경찰 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필요하진 않는데 어쨌든 점수가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시험이 거의 최하 거의 다 50대 1은 넘습니다. 50대 1이 넘는데 이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어떤 학생은 그래요. 시간이 없는데 지난번에요. 바로 얼마 전인데 사이트에 올라왔어요. 자기는 시간이 없답니다. 올해 시험을 붙어야 되겠대. 구급시험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답변을 했어요. 붙지 마십시오 했어요. 못 붙어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땐 불가능해요. 근데 붙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했을 땐 불가능한 겁니다. 맞아요? 불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이거 또 며칠 전에 이런 학생도 있어요. 여경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요번에 없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3월달 여경시험이 있습니다. 영어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보라 그랬어요. 지금 못해요. 그냥 봐야 돼요. 맞아요? 끝난 겁니다. 3월달 시험 보는데 지금 영어를 한다고요? 안 되는 겁니다. 영어 그렇게 안 돼요. 그죠? 2개월 만에 영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돼요. 그 학생 아마 시험은 힘들 거예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영어가 토대가 없다라면 영어 정말로 시간 많이 걸립니다. 제가 학원서 있으면서 이런 걸 봤거든요. 경찰시험 1개월 반 만에 붙는 학생을 봤네요. 1개월 반 만에 붙습니다. 경찰이 코스가 2개월 코스예요. 진도도 다 안 끝났는데 붙어요. 약간 충격을 주죠. 붙었어요. 작년 7급 시험 세무직 7급 본 여학생 있죠. 5개월 만에 붙대요. 5개월 만에 7급 세무직. 7급 세무직 과목이요. 전부 되게 좀 그래요. 좋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5개월 만에 절대로 못 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못 붙어요. 7급이 7개 과목이거든요. 근데 5개월. 그 과목이 만만한 과목이 하나도 없어요. 작년 법원직 있죠. 수석 합격하는 학생 있죠. 여학생입니다. 남부 5개월 다녔더래 돼요. 근데 수석을 합격을 하대요. 몇 점 맞았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107점을 맞았다고 얘기를 하대요. 97점에 가산점 10점이 있었답니다. 107점 맞았다고 얘기를 하대요. 5개월간에 붙었다고 얘기를 하대요. 근데 이 학생들은 다 뭐가 된 학생들입니까? 영어가 돼 있는 학생들입니다. 일단은 무슨 일 아시겠어요? 영어가 안 돼 있으면요 5개월이 아니라 5년 돼도 안 됩니다. 영어가 돼 있는 학생들입니다.
영어가 돼 있을 때는 가능도 합니다. 가능도 해요. 근데 영어가 안 돼 있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여기서 남부행시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영어의 차이는 극과 극을 달립니다. 남부행시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영어를 월등하게 잘하는 학생이 있고 아예 바닥을 기는 학생이 있어요. 영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닥을 깁니다. 이 극과 극을 달립니다. 영어는 그래요. 그래요. 지금 뭐 어제죠? 어제인가요? 그저께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 구급으로 지금 근무하는 한 여학생이 왔었어요. 이 학생이 뭐냐면 작년 11월 달에 처음 있죠. 구급 공무원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작년 11월, 12월 달에 스파르타 수업 들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1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시험을 몇 군데를 붙었냐면 3군데를 붙었어요. 행자부, 서울시, 경기도 다 붙었어요. 지금 7급 공부합니다. 7급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근무합니다. 근무 중이면서 7급 공부를 해요. 야간만 되면 옵니다. 뭐냐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나무는 한 개도 못 붙는데 3개를 붙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학생 같은 경우가 거의 영어가 어느 정도 토대가 돼 있는 겁니다. 무슨 일 아시겠어요? 토대가 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토대가 없으면 뭐 시간 무진장 걸립니다. 방법이 없고 또 한 가지요. 이게 첫날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은 시험을 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수가 가장 중요한데 시험 대개 영어 시험은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문법, 영장 맞아요? 합쳐서 나오기도 하고 뭐가 나옵니까? 어휘가 나오기도 하고 또 뭐 나옵니까? 독해. 이게 거의 전부라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더 있습니까? 나머지는 거의 좌우를 못하죠. 되게 이 셋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3개 중에 하나인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문법을 얘기할까요? 전 여기 학원서 있으면서 난 이거 이해가 안 가는 현상이 있어요. 남부행시 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70~80%가 기본 문법을 너무 많이 몰라요. 아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모릅니다. 여기서는 기본 문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말고요. 예외적인 거 말고.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몇 년 공부했어요? 여러분 중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면 10년간 했어요. 영어를. 맞아요? 계산 안 돼. 계산해봐봐요. 10년 맞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중학교 2학년 때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중3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계속 관계대명사가 나왔고 대학교 다닐 때도 나왔고 여기서 또 수업을 할 때도 관계대명사를 할 겁니다. 관계대명사 뭐죠? 관계대명사가 뭡니까? 대답 안 할 거니까 속으로 생각해요. 관계대명사가 제가 여러분한테 관계대명사가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생각 다 했습니다. 대답을 안 해도. 관계대명사를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는데 그때 몰랐어요. 중학교 3학년 때도 나왔는데 그때도 몰랐고 고등학교 때도 몰랐고 대학 다닐 때도 몰랐고 지금도 할 건데 또 모르겠죠. 알으면 잘못된 거거든요. 계속 몰랐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10년간을 더 해도 관계대명사는 모를 겁니다. 좀 잘 생각해 볼까요?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10년간 공부해도 모를 정도로 어려운 것은 아닐 겁니다. 맞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못 들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10년간 해도 뭐 어려울 정도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단지요.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관계대명사 공부 그만해야 됩니다. 그만해야 돼요. 평생 동안 이거 하다 끝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관계대명사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여기 봐봐요. 관계대명사, 관계가 뭐예요?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명사 대신 역할을 하는 거. 이것이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관계대명사와 대명사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대명사는 뭐예요? 앞명사 대신 받는 거.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연결하면서 앞명사 대신 받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영작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많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중 두 권은 재미있다. 뭐가 답일까요? 가로 안에. 그들 중 두 권은 재미있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뭐가 되죠?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책을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이 동사와 이 동사를 연결하는 접속사가 일단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이 동사와 이 동사를 연결하면서 앞명사 대신 받는 거. 그들 중 둘, 많은 책들 중에 두 권, 앞명사 대신 받는 거. 이것이 관계대명사입니다. 사물의 관계대명사 뭐가 있어요? which. 이것이 답이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콤마가 아니라 뭐면 and라 하면은 뭐가 답이 되냐면 이 뒤에 동사와 앞에 동사를 연결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럼 앞명사만 대신만 받으면 돼요. 맞아요? 이거 복수죠. 복수는 대의로 받는 건데 전치사 뒤에 무슨 격? 목적격. 그래서 됨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대명사와 관계대명사의 차이점을 모르면 절대로 영작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왠지 알아요? 어느 책도 관계대명사와 대명사의 차이점이 써져 있지 않으니까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실제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관계대명사를 중학교 때 했지만 지금도 해도 또 모르는 거, 앞으로 해도 계속 몰라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겁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문법을요, 규칙만 정확하게 한번 알고 그만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문법은 연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 연구하고 어떤 학생 논문도 씁니다. 아니요, 그런 학생도 많아요.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한 번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알고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불규칙은 알지 말아야 돼요. 규칙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공무원 시험은 규칙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불규칙과 규칙을 구분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집에 조카, 초등학교 1학년 조카한테 이걸 가르쳐줘 봐봐요.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1은 3인데 21 더하기 11은 얼마니? 그러면 얘는 아주 기분 좋게 계산합니다. 32. 근데 난 초등학교 다닌 조카한테 좀 더 잘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가르쳐줘 봐봐요. 1 더하기는 2고 주의해. 콩 한 대 더하기 쌀 한 대는 1.9가 되기도 해. 이건 2가 안 돼요. 콩 사이로 쌀이 들어갑니다. 이거 안 됩니다. 2 더하기 1은 3이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21 더하기 11은 얼마니? 얘는 미칩니다. 절대로 계산 못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계산을 하려고 하면 이것을 알지 말아야 돼요. 맞아요? 이것을 알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문법을 할 때 이것은 알지 말아야 돼요. 이것만 알면 돼요. 무슨 일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멍하지 않나요? 공부하면 할수록 멍멍거리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뚜렷하게 들어옵니까? 대답해야 됩니다. 대답해야 돼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영어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어디 시험 보려고 영어를 공부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영어가 안 되대요. 여러분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안 되대요. 강의를 할 때도 안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는지 지금은 알아요. 지금은 아는데 그 당시는 왜 안 되는지 그냥 이해가 잘 안 가도 영어가 그냥 막연히 그냥 영어는 어려워. 그냥 끝내버렸어요. 잘 안 되대요. 이재옥 토플이 그 당시에 그 책을 제가 답은 다 찍어요. 근데 이재옥 토플에 있는 답은 다 찍는데 그게 똑같은 문제가 다른 책에 있으면 안 풀립니다. 미칩니다. 해설을 보면 이해 다 갑니다. 내가 풀으면 안 풀려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요, 문법을 이해합니까? 암기합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항상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여기서 노량진뿐만 아니라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암기하냐고 얘기를 하고, 또 학생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만 유독이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해하는 게 웃기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사이트에 올렸대요. 이렇게요. 요즘 영어가 필수적인 것 같은데, 영어는 어떤 영어도 해야 되고 필수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필수적인 영어를 공부하는데 암기해도 됩니까? 하고 캐션 마크 3개나 찍어놨어요. 이렇게 올려놨대요.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그러면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 첫날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요, 지나가는 외국 사람이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국외음화가 뭡니까? 한국어 문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물어봐봐요. 국외음화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죠? 국외음화 모르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디귿과 티귿이 지읒과 치읒으로 발음나는 게 국외음화다. 예를 들어서 구지가 구지로 발음나는 게 국외음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했더니만 그 외국 사람이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 설명했더니 이해가 안 간다면 뭐라 합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잘 들어봐. 디귿과 티귿이 지읒까지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맞아요? 그랬더니 그 외국 사람이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왜 디귿이 지읒으로 발음납니까?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디귿이 지읒으로 발음되는 게 그냥 국외음화인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는 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왜라고 물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학원서 있으면서 학원 있으면 별 질문을 다 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7급 공부하는 학생이 저한테 이것을 왜 정관사라고 부릅니까?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전 7급 공부하는 학생이 이것을 질문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뭐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부릅니까? 그랬더니 그 학생이 얘기합니다. 집에서 그렇게 부른대요. 바깥에서 이렇게 불러요. 바깥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요. 이것을 왜 정관사라고 부릅니까? 라고 질문하면 절대로 안 돼. 물론 이런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정해진 관사, 확정된 관사, 특정한 것에는 덜을 써라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왜 정관사라고 부르냐 물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조카가 여러분한테 이거 왜 일이라고 부르냐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은 일은 그냥 일인 겁니다. 여기서 왜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분필이거든요. 왜 분필로 부르냐? 몰라요. 그냥 분필인 거예요. 이건. 맞아요? 분필인 겁니다. 그러면 영어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가정법 공식 아시죠? 가정법 과거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if 주어, 과거형,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원형. 왜 이렇게 되죠? 왜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게 가정법 과거인 거예요. 여기서는 왜가 아니에요.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에 반대에 있듯. 왜 현재 사실에 반대의 뜻입니까? 그냥 반대 뜻인 거예요. 왜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고 물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분사 구문의 의미상 주어, 주절의 주어랑 같으면 생략합니다. 왜 생략합니까? 생략하는 거예요. 왜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주절의 주어랑 다르면 소유격이 원칙이에요. 왜 소유격이냐? 대답할 수 없어요. 그냥 소유격인 거예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그냥 소유격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왜라고 부르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명사 플러스 명사라는 경우 두 가지. 앞명사와 뒷명사 꾸며줄 때 뒷명사가 앞명사의 부속물일 때 왜 그렇게 쓰냐? 몰라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2 곱하기 2가 4다. 왜 그러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산 거예요. 이건. 맞아요? 여기서 왜라고 부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영어 부분에서 암기만 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입니까? 동사하고 접속사는 암기만 해서 되지는 않아요.
절대로 안 돼요. 암기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스스로 찾아내야 돼요. 이것을 못 찾아내면 다 끝난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암기만 갖고 되지는 않아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암기한 다음에 스스로 찾아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몇 가지 부분을 빼난 나머지 문법은 다 단순 암기입니다. 그냥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런 거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뭡니까? 진리일 때, 일반적인 사실일 때 현재 시를 쓴다 이런 거 있죠. 맞아요? 왜 그렇게 쓰죠? 그냥 쓰는 거예요. 왜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할 때 암기에서 찾아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 부분은 단순 암기입니다. 암기한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두 번째 어휘를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어휘 공부 어떻게 합니까? 어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요. 어휘집을 하나 사갖고 도서관에 아침 9시에 갔습니다. 봤더니 어휘집에 의해 봤더니 접두사, 접미사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어근어미 따지는 게 나오죠. 어휘집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나와요. 맞아요? 나오면은 연상 하나 끊어놨고 이거 찢어지도록 한번 씁니다. 1번 문제 해석합니다. 모르는 단어 나옵니다. 사전 찾아서 도배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답 1번입니다. 다시 찍기 합니다. 1번 좋아요. 기분 좋아요. 도배하고 찍기 했어요. 아주 기분 좋습니다. 2번 똑같이 합니다. 도배와 찍기를 반복합니다. 근데 사전 찾는데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요. 맞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A를 찾다 보면 B도 나오고 왔다 갔다 겨우 찾아냅니다. 겨우 찾아냅니다. 아침 9시에 가서 12시 반까지 다 어휘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겨우 5페이지밖에 도배 찍기를 못했어요. 근데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점심 먹으러 가고는 기분 무진장 좋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밥 먹으러 갔을 때는 공부해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기분 좋아요. 밥 먹고 나면 다 잊어먹습니다. 밥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날 인내를 가지고 합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 여기 갈 때 여기 다 잊어먹고 여기 가면 여기 다 잊어먹고 여기 가면 여기 다 잊어먹어요. 끝까지 갑니다. 기분 좋습니다. 책을 한 번 봤으니까. 책은 새카맣게 돼 있지만 기분 좋아요. 근데 이것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학원서 있다 보면은 이런 것을 봐요. 자, 아쉬울 때가 있어요. 뭐가 아쉬운지 아세요? 여러분 학원은 영리의 목적입니다. 맞아요? 학원은 저기 공공사업 하는 데 아니에요. 영리 목적이면 학원 돈 벌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학원이 영리 목적이다 보니까 어떤 경우냐면요. 되게 학원 나름대로는 무진장 열심히 합니다. 왜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량진의 고시학원이 여러 개가 있어요. 맞아요? 반경 200m 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서 경쟁하는 겁니다. 여기서 경쟁해서 지면 끝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학원은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떤 경우가 돼도 학원이 살려면 뭐가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합격자가 많이 나와야 돼요. 아무리 말을 해도 합격자가 안 나면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합격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학원도 나름대로는 최대한 합격자를 배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근데 여기서 있다 보면 이런 것을 많이 봐요. 어떤 학생들 와서 얘기하고는 그 학생 생각하는 게 아예 틀렸어요. 말이 안 맞아요. 근데 그 학생은 그렇게 끝까지 해요. 전혀 안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아쉬울 때가 있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것 뻔히 알아요. 근데도 그 학생은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을 많이 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어를 잘 알아도요. 영어 시험 나는 것은 저희가 여러분보다 좀 나아요. 왜냐면 밥 먹고 맨날 이 집만 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건 나아요. 분명히 그건 알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지난번에 어떤 학생들이 여러분들 뭐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보고서 검색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나왔대요. 자기 노량진에서 경찰 공부를 하는데 3년간 다녔대. 근데 경찰은 이렇다 쭉 올렸대요. 그러니까 3년 다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3년 하는 거예요. 그 학생은 평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남부행시에서 있으면서 작년 맞죠? 작년에 여기서 9급 시험에 붙은 남학생이 한 학생이 있습니다. 여기 학원에 있으면 인간 승리 많이 봅니다. 인간 승리 많이 봐요. 그 학생이 남부를 6년 다녔답니다. 붙었어요. 남부 대학원 졸업한 겁니다. 정확하게 이 학생이 4년 전에 스파르타 수업을 들었었어요. 그때 제가 잊어먹질 않아요. 이 학생은요, 남부에 오랫동안 다녔지만, 뭐 때문에 더 잘하냐면은, 이 학생이 워낙 자주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4년 전에 다닐 때, 참 많이 알아요.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압니다. 방법이 잘못됐어요.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경우가 돼도 단어를 암기하라고 했어요. 이 학생이 얘기했습니다. 아니랍니다. 나름대로 한답니다. 나름대로. 붙긴 붙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 학생이 붙어서 갈 때 이 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학생은 앞으로 공부하지 마는 게 좋을 거라고. 단지 인생에 성공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아니, 그 학생 인생에 성공을 할 겁니다. 공부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성공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공부는 안 돼요. 머리는 빠갑니다. 공부를 하면 이게 퍽퍽 튀어나갑니다. 머털도사답니다.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요령이 너무 없어요. 공부하는데 왕도는 없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요령은 있어요. 맞아요? 요령은 있습니다. 그 요령조차도 안 되면요. 그 머리는 힘들어요. 공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잘 생각해 봐요. 어떤 애는 매일 놉니다. 근데 시험만 보면 잘 봐요. 그죠? 그런 애 있죠? 자기 자신 아닙니까? 어떤 애는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안 가고 공부를 합니다. 그냥 집에서 다 보고 오는지 하루 종일 화장실 안 갑니다. 공부 열심히 합니다. 시험만 보면 끝장납니다. 이런 애 있어요. 이런 애 있고. 고등학교 때 잘 생각해보면 있어요. 이거요. 어떤 애는 생각해내고 이런 거 보면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아요. 근데 공부는 빠갑니다. 이런 애도 있고. 또 어떤 애는요. 정말로 맹합니다. 정말로 맹해요. 제가 어떻게 살까 이런 느낌도 받아요. 근데 공부는 잘합니다. 그런 애 있어요. 아주 맹한데 공부만 잘합니다. 그런 애 있어요. 이거 기억 안 나요? 자기입니까?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볼 때는 얘네가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방법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머리 좋은 것도 있겠지만요. 더더욱 차이라는 것은 방법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방법이 잘못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이런 것을 봐요. 다른 것은 다 못하는데 공부 쪽만 머리가 좋은 애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 느낌을 받아요. 다른 것은 참 못해요. 그런데 공부 쪽은 잘하는 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고, 정말로 다른 것은 정말로 머리가 좋은데 공부하는 머리는 안 되는 애가 있긴 있어요. 그런 것을 많이 봐요. 제가 학원서에 있다 보면 그걸 보거든요. 참 잘해요. 기가 막히게 생각도 해랍니다. 근데 공부는 안 돼요. 근데 딱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죠. 걔네 엄마. 걔네 엄마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해요. 걔네 엄마를 빼놓고는 아무도 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걔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있어요. 여기 입시 오기 전에, 고시 오기 전에 입시학원에 있을 때 보면 걔네 엄마는 와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아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법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휘를 공부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시간 없거든요. 여러분 중에서 9급이나 경찰을 시험 본다면 9급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맞아요? 얼마 안 남고 경찰 얼마 안 남아서 너무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시간이 없는데 올해 시험 5월달 이후로 가면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니까 안 됩니다.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많은 단어를 암기해야 돼요. 맞아요? 짧은 시간에 많은 단어를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해서 무조건 풀어야 돼요. 여기서는 이유 없어요. 암기했으면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래요. 제가 이렇게 하라면은 여러분 중에서는 그거 갖다 웃기도 합니다. 웃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시험을 보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아요. 시험 본 뒤에서는. 제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들어가 보면 지난번에 경기도 시험 봤던 학생이 올렸대 보니까 이렇게 올렸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렸대요. 자기는 경기도 지난번 합암기 시험을 봤는데 어휘를 전혀 공부 안 할 생각을 했답니다. 뭐 한두 문제 나눈 거 해봤자 뭐 하냐. 그런데 여기서 뜻마다 이렇게 암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휘가 경기도 6문제 나왔다며요. 맞아요? 자기는 다 맞았대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로 자기가 시험을 봐보면 그게 가장 좋아요. 어차피 어휘는 베껴내거든요. 만들진 않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어휘를 출제할 때 사전에도 없는 단어를 갖다 만들어서 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하시기 바라요. 여기 봐봐요. 해석하지 말고 어차피 베껴냅니다. 1번 해석하지 말아요. 해석해도 잘 안 되는데 하지 말고 밑을 뜬 답 1 눈으로만 봐요. 쓰지 말고 1번 뜬 뜻이 뭐다. 이 단어를 보면서 뜻이 뭐고 이 단어를 보면서 답 1번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2번 뜬 답 2 이렇게 눈으로만 이렇게 봅니다. 이해합니까? 눈으로만 쓰지 말고 한 번 봤어요. 다시 봅니다. 3번 봅니다. 2페이지 또 이렇게 3번 봤어요. 오늘 그만 봅니다. 근데 이렇게 3번씩 보고 1, 2페이지 봤죠? 내일 3, 4페이지 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럴 때 여기 한 번만 또 봅니다. 한 번만 봐요. 한 번만 보고 3번 보고 5, 6페이지 갈 때 여기 한 번씩 보고 3번 보고 이해합니까? 7, 8페이지 갈 때 한 번 보고 3번 보고 이해가요? 이해간 걸 하나 더 합니다. 한 번 보고 3번 봅니다. 그 다음에 장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하나 뺍니다. 이렇게 이해합니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도 분명히 잊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봅니다. 잊어먹을 듯 하면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합니까? 그리고 또 다시 빼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오늘부터 시험 보는 전날까지 어휘를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자기 전에 10분 매일같이 봐야 돼. 이것이 여러분들이 영어 합격하는 지름길입니다. 어휘나 단어 여러분 단어 몰라도 안 되거든요. 영어 공부에 제 생각은 7, 80%는 단어 공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문법 공부하고 아무리 독해 공부해도 단어 모르면 끝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돼도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해서 어휘하고 단어를 이렇게 꼭 공부하시기 바래요. 독해를 못해도 좋거든요. 문법 암기 안 되면 암기 못해도 좋아요. 단어만큼은 해야 돼요. 무조건. 이해가십니까? 이것이 아마 합격의 지름길일 겁니다. 근데 남부행시 다니는 학생이 남부가 아니라 고시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법 열심히 봅니다. 독해 열심히 해요. 단어 암기 안 해요.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여기는 노량진 여러 학원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지난번에요. 한교고시에서 법원직 공부한다는 남학생 둘이 와서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거기 다니는데 어떻게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상관없어요. 그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기 있다면 충격적인 얘기 많이 듣습니다. 3년 됐답니다. 법원직 공부한 지 3년 전에 시작할 때 자기가 모의고사를 풀어봤더니 70점이 나왔대요. 근데 지금도 70점이래요. 3년 됐는데 똑같이 70점이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요. 근데 법원직이 독해가 많이 나오잖아요. 독해 연습 많이 했답니다. 근데 점수가 똑같답니다. 3년 됐는데. 근데 이 학생은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학생은 독해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단어 암기를 안 했어요. 앞으로 1년 더 해도 또 70점 나와요. 딱 같습니다. 물어봤어요.
단어 마음 먹고 단어 암기한 적 있느냐 그랬더니 없답니다. 독해할 때 몇 가지 단어 나오면 연상 끊어갖고 몇 가지 이렇게 써보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갔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독해할 때 단어 나왔거든요. 몇 번 써보고 넘어갔을 때 그 기억날까요? 기억 안 납니다. 그렇게 한두 번 써봐갖고 넘어갔을 때 그 단어는 절대로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면 이 학생은 단어력은 똑같은 겁니다. 백날 해봤자 더 이상 점수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학생이요. 만약에 이 학생이 독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법원직이 거의 다 독해 위주로 나와요. 독해 공부 한 번도 안 했어요. 단어만 1년 내내 암기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아마 90점은 나올걸요? 아세요? 독해 연습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단어만 완벽하게 알아요. 그럼 90점 나와요. 이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공부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독해는 단어가 안 되고서는 끝난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제 9급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볼 적마다 모르는 단어 몇 개 나온다. 안 됩니다. 일단 단어가 막히지 않아야 돼요. 이해 가세요? 어떤 경우가 돼도 단어를 매일같이 보시기 바래요. 근데 단어 공부하는데 잘못해요. 이렇게 합니다. 공부 잘 되는데 아침에 딱 왔습니다. 왔는데 공부 참 잘 됩니다. 단어 붙자가 막 늘어집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공부 잘 되는 시간이 있죠. 그때는 암기 과목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좀 막 졸려요. 근데 암기 과목 했을 때 그 남나요? 암기 과목은 졸린 상태에서 했을 때 한 개도 안 남아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막 공부하다 막 졸려요. 점심 먹고 나면 막 졸립니다. 맞아요? 안 졸립니다. 아니면 졸릴 때 뭐 하는지 아세요? 단어 암기 아세요? 졸리면은 왜 졸리면 단어 암기하는 게 좋은지 아세요? 졸릴 때 단어 암기하면 잠 와요. 그냥 자버리면 됩니다. 잠 쉽게 와요. 수면제보다 훨씬 좋아요. 단어 암기하면 뭐 잠 쓰고 옵니다. 그냥. 근데 왜 그런지 아냐면 단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6번 이상 잊어먹어야지 암기됩니다. 무슨 일 아시겠어요? 절대로 한두 번에 암기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졸린 상태에서 봤던 것도 안 본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어차피 잊어먹어요. 단어. 잊어먹을 거니까 졸린 상태에서 암기 과목해도 안 남아요. 그때 단어 암기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잠 자기 전에요. 그때 막 졸리죠. 그때 단어장 펴요. 여기 보면 그냥 잠 와요. 그냥 자버리면 됩니다.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대신 매일같이 보는 거예요. 무슨 일 아시겠어요? 그러면 암기 됩니다. 매일 졸린 상태에서 매일같이 봐봐요. 어쨌든 암기 됩니다. 그래서 단어는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근데 매일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어휘 뜬뭐 단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갑니까? 근데 여기서 봐봐요. 1번 아까 뜬뭐 단뭐 이렇게 보라 했어요. 맞아요? 근데 답 체크하지 마시고 만약에 2, 3, 4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이게 절대로 쳐다보지 마세요. 정들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만 이렇게 봐야 돼. 계속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실제 시험을 보러 왔을 때 이 단어가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어도 손은 이렇게 갑니다. 아니 이게 중요합니다. 점수 아니요 이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정말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남부항시는 경찰이 참 잘 돼요. 그죠? 아니 경찰이 남부에서는 경찰반이 치고 잘 될걸요? 왜 잘 되냐면 남부의 경찰 합격자가 치고 많아요. 남부행시에서 경찰 합격자는 지난번 봤더니 뭐 거의 한 4분의 3은 남부 출신 같아요. 이건 거짓말 아닙니다. 실제가 그래요. 왜 남부 출신이 많이 붙냐면은 남부에 학생이 많아요. 경찰은요. 많은 학생이 와서 시험 보니까 많이 붙는 겁니다. 아니 뭐 인해전술입니다. 많이 하고 누가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우리 남부에서 이게 할 때 이 스파르타 뒤에 어이 뜬뭐 단뭐 암기합니다. 근데 제가 요것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남부 경찰 다녔던 학생이 다른 데 경찰 다니는 학생보다 분명히 어휘 문제는 한두 개는 더 풀 겁니다. 그것은 확실해요. 뜬뭐 단뭐를 매일 합니다. 한 거 하고 안 한 거랑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어차피 어휘 문제 한두 문제는 더 풀 수는 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여름이 있죠. 계획을 세워서 뜬뭐 단뭐 하시기 바래요. 만약에 여러분 이제 9급 시험을 본다면요. 9급이 5월달에 있어요. 맞아요? 지금 1월달이거든요. 1, 2, 3, 4. 4개월이면 9급의 어휘 문제는 틀리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아니, 시간 충분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7급 공부하는 학생들 2년 전이네요. 7급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스터디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 저한테 왔어요. 와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해달라요. 전 되게 싫어하거든요. 되게 싫어하는데 뭐 해달라서 갔어요. 갔더니 자기들끼리 규율을 세웠어요. 이렇게 어휘를 갖다 뜬모단모 하는데 하루에 5페이지씩 합니다. 하루에 5페이지씩 뜬모단모 하는데 자기들 저보고 물어달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대답할 테니까. 이걸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규율을 세웠어요. 만약에 대답을 못하는 학생이 그날 점심을 사는 겁니다. 제가 세운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암기를 할 거니까. 돈이 들어가면 하거든요. 사람은. 했어요. 2개월 반 했어요. 2개월 반 동안 5페이지씩 뜬모단모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국민문고 있죠? 가갖고 어느 어휘집이나 넘겼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나 답을 못 찍나 그걸 실험을 한번 해봤었어요. 했더니만 모르는 단어 나옵니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문제는요. 90%를 찍어요. 된 겁니다. 어느 책이다 넘겨도 90%는 답은 찍어버리고 맙니다. 무슨지 아시겠어요? 2개월 반 했더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4개월 한다면 다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9급 시험은 아마 어휘에 틀리는 일은 전혀 없을 거예요. 4개월 하면 될 겁니다. 근데 그래서 어휘를 다 맞아야 됩니다. 다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뜬모 단모 이렇게 찍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학원서 갈 때 여기 볼게요. 여러분 이 반이 이게 아테네 반이 아닙니다. 스파르타 반입니다. 스파르타를 왜 이렇게 만든 거냐면 원래 이거 이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원래가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강제를 했었어요. 강제를요. 제가 92년도 여기 오기 전에 입시학원에 있었거든요. 입시학원에 있을 때 학생들을 강제로 암기시켰어요. 문법 돌아가면서 나와서 말로 하는 겁니다. 명사는 명사대로 쭉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했었거든요. 그리고 독해 다 해갖고 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단어 이틀에 한 가지씩 암기해 갖고 오는 거 이걸 했었어요. 입시학원에 있을 때 했거든요. 했더니만 학생의 4분의 3이 사라지대. 그 다음날 없어졌어요. 4분의 1만 남았어요. 4분의 1 갖고 아예 잡아놨어요. 완전히 잡았습니다. 잡으면 고등학생들은요 한 3개월 잡으면 실력 쭉 올라갑니다. 영어는 금방 올라갑니다. 단어 완벽하게 잡으면 쑥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도망갔던 학생들 4분의 3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부터는 뭐 암기시켜도 다 합니다. 어차피 점수가 올라가면 다 해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행시를 왔어요. 와서 7급 반에 암기를 시켰습니다. 강제로 7급 반 9급 말고요. 겁납니다. 암기를 시켰어요. 암기를 시켰더니만 그리고선 일주일 됐습니다. 하루에 어휘 8페이지씩 암기시켰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 난리가 났어요. 중간쯤에서 한 학생이 일어났을 때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한 학생이 딱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웅변합니다. 부산대 법대를 졸업했고 나이는 27살이고 나는 스스로 공부할 만한 교육도 받았고 왜 강제로 암기시킵니까? 웅변을 했었어요. 앉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갔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그리고 가면서 하도 또 불만이 있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만 이렇게 써졌습니다. 강사의 인생관이 잘못됐다. 여기부터 시작돼 갖고 뭐 암기하는 거 지긋지긋하게 싫다 뭐 100개 다 나왔어요. 끝까지 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2개월 갔습니다. 끝났어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했어요. 했더니 90% 학생이 썼습니다. 정말로 많이 남았다. 암기하는 게 정말로 좋더라. 이렇게 썼고 10% 학생은 끝까지 지긋지긋했다 썼어요. 아니요, 이렇게 썼어요. 요거 저기 아마 지난주 겁니다. 지난주에 사이트에 한 학생이 이렇게 올렸대요. 아마 제 사이트 한번 들어가 봐요.
부산직 시험을 붙었다고 어떤 학생이 올렸대요. 근데 그 학생이 이거 뜻모다 뭐 강제로 암기를 했었다고 해야 돼요. 올 1, 2월 달에 수업을 했답니다. 작년 1, 2월 달에. 어쨌든 부산직을 붙었는데 학생들이 불만이 있어도 앞으로 학생들도 강제로 암기 시켰으면 좋겠다. 아유, 그걸 써져놨어요. 어떤 학생 올려놨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맞아요. 어쨌든 2개월 지나가면 암기했던 거랑 안 했던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올 적마다 파란이 항상 일었었어요. 그래서 재미없더라고요. 단지 다행스러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 당시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인터넷은 끝장났습니다. 아예 끝났어요. 인터넷 뭐 막 오르지 않나요? 그러다가 강제로 암기하는 것을 하자래서 스파르타 영어를 그래서 만든 겁니다. 만들고 여기 광고지에 써놨습니다. 암기 안 하면 때려도 맞을 수 있는 사람만 할 것 이렇게 해서 썼어요. 7명 왔습니다. 7명 전부 다 경찰 공부하는 학생 7명입니다. 4명은 해병대고 3명은 종수부대 왔어요. 아니요, 지금 경찰 공부하는 학생은 일반 학생들이 많죠. 근데 지금부터요 7, 8년 전만 하더라도 경찰 공부하는 학생들의 거의 80%가 공수부대 해병대 출신이었었어요. 아세요? 지금은 많지 않아요. 지금 뭐 일반 학생들이 경찰 공부 거의 다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랬었어요. 7명 왔습니다. 아예 잡아놨습니다. 그랬더니 뭐 여기 한 학생이 얘기하대요. 자기는 해병대 다니면서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영어 시간만 되면 들어오기 전에는 확고하게 암기가 됐는데 나를 보자마자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그렇게 했어서 근데 문제는 붙었습니다. 붙어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가 됐었는데요. 여기서 갈 때 암기를 해서 갈게요. 이렇게요. 어휘 암기해서 갈 거고요. 아까 그 식으로 무슨 아시겠어요? 그리고 문법도 암기해서 갈 텐데 지금 1월 달이거든요. 1월 달은 여러분도 아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학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요. 강사를 하면요.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기분 좋으면 선생님 또는 뭐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다가 기분 나쁜 모 강사가 이렇게 올려요. 근데 그것은 웃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강사가 좋아해요.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요. 강사가 참 좋아요. 근데 강사라는 게 왜 좋은지 아세요? 이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첫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저기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과외하지 않나요? 맞아요?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과외도 받고 별 보기 운동합니다. 아침에 별 보고 학교 가서 별 보고 집에 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갔더니만 실업자입니다.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실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생 직장을 담보로 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인생이 좌우됩니다. 붙고 떨어지는 것은. 어쨌든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랑 차원이 틀려요. 맞아요? 아니 그런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노량진 행시 이렇게 보면 여기 노량진 행시 옆에 먼저 버거킹 옆에 중앙학원 남부행시 이렇게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희가 여기 오다 보면 중앙학원에 줄 쭉 서 있어요. 그 학생들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4년 후에는 옆에 와서 서 있을 텐데 왜 저가 서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4년 걸립니다. 4년 걸려요. 아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쉽죠. 가서 충고를 해주고 싶은데 뭐라 낼까 봐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2개월 갈 동안에 확고하게 암기해서 갈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한번 봐봐요. 시험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학생이요? 독해만 공부하고 시험에 붙을 수 없을까요? 이렇게 묻는 학생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이 50대 1이라는 얘기는 어느 한 부분이 안 되면 시험은 안 돼요. 맞아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많죠?
50대 1이라면요. 만약에 학생이 300명이라면 300명 중에서 몇 명 붙는 거죠? 300명 중에서 6명 붙고 몇 명 떨어지는 겁니까? 294명이 떨어진 게 50대 1입니다. 맞아요? 무서운 데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최하 50대 1이 넘어요. 6명 붙고 294명이 떨어진 게 공무원 시험입니다. 최하. 그럼 여기 이렇게 치열한 시험에서 뭡니까? 어느 한 부분이 안 돼서는 붙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맞아요? 일단 상식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토대는 꼭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문법하고 영작은 금방 맞아요. 이게 그게 많지 않거든요. 규칙은 많지 않아요. 어휘, 아까 뜻못 한번 하라 했죠. 그거 정말로 여러분들이 맘먹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은 5월달 시험 볼 때 어휘 문제가 틀리는 일은 추워도 없을 겁니다. 이게 다 맞아요. 근데 우리 공무원에서 독해가 아주 올해 지문이 좀 길었었다며 작년에 길었다 하더라도 독해가 아주 황당하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점수는 상당히 나와요. 근데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 아세요? 영어 점수가? 학생들이 영어가 너무나 부정확합니다. 정확해야 돼. 좀 더 정확해야 돼요. 한 개 알아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무슨 일 아시겠어요? 멍하게 합니다. 맹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문법 영작 맹하니까 대충 틀립니다. 어휘 대충도 틀려요. 독해 대충 틀려요. 끝난 겁니다. 아니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많이 아는데 대충 틀립니다. 그래서 안 되죠. 하여간 여기서 갈 때 암기를 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한번 가봐요.